안녕하세요. 성장의 주린 풍사범입니다. 구독자분들 종목하고 뭐 어제 가신 종목에 AS 해야 될 내용이 한두 가지 있어서 그거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오전에 영상을 켜봤습니다. 일단 지금 뭐가 AS 상황이냐면 이 동방인데, 동방이 지금 뉴스를 이제 그 심플자의 내용을 보고 저 한 건데, 오늘 심플 가신 종목 오늘 여기 나온 내용인데 한데 이제 보시고, 동방이 오늘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다루거든요. 근데 요거 보고 알았어요. 저희 공시를 못 봐가지고 어디 있는데, 방금 올려준 영상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거 좀 찾아보시고, 하여튼 요 근처에 어디 있어요. 대덕전자도 추세 좋네. 잠깐 지나가다 봤더니. 하여튼 여기서 공시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 또는 2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매매가 거래가 정지됨. 그러니까 하루 매매가 너무 과열이다 보니까 정지가 되는 겁니다. 과열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종가 대비 오늘이 그저께인가? 그저께 대비 오늘이 이제 40% 이상 오르면 거래 정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저께가 이제 여기가 어제고 그저께니까 여기보다 40% 이상 되면은 대략 여기서 뭐 40% 그럼 한 10% 정도, 여기서 오늘 한 10% 정도 오르면 대략 10%까지는 안 되네요. 한 7%? 8%? 뭐 이 정도. 그래서 심플자가 7, 8%라고 그랬구나. 오늘 7, 8% 이상 오르면 일단 내일 정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러면은 그 내용, 이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는 심플자가 잘 설명을 해줘요.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대략 어디쯤이더라? 왜 대장주가 정지를 먹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게 지금 어제 이트론이 거래 정지가 오늘 먹기 때문에 이수 엣지스나 EID가 더 강하게 움직였었잖아요. 먼저 상한가도 닫았잖아요. 이게 얘가 지금 상한가 어제 닫았던 시간이 그래도 3시 9분이네. 이수 엣지스가 제일 빨리 닫았구나. 이수 엣지스가 제일 빨리 닫고, 이트론도 되게 나중에 닫았죠. 굉장히 마지막에 갈 듯 말 듯 하다가 이렇게 결과가 펼칠 수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KTH가 더 먼저 갈 수 있다. 아니면은 뭐 KCTC나 아니면 뭐 대형 포장 쪽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려가지고 얘네들이 더 먼저 갈 수 있으니까 동방에 비해서 이쪽에 더 강하게 수급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먼저 접근해 와야 되는데, 저는 또 여기서 역발상을 해보면 동방이 그렇다고 안 갈 만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상황이 이미 수급이 엄청나게 쏠렸고 시장이 대장주로 인식됐기 때문에 매매 거래 정지 돼도 나는 들어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동방이 오히려 KTH나 KCT에 비해서 이 거래 정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급이 안 몰려서 이렇게 낮은 구간에서 시작되면 역으로 동방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도 상한가는 갈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더 빨리 높은 구간에서 KTH가 이런 게 상한가 가가지고 다음날 더 시세를 더 빨리 줄 수 있긴 있겠지만, 동방이 멈추는 날에 수급이 몰리니까 그거를 노리고 사람들이 KTH나 KCTC 이런 2, 3등주에 몰릴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지켜보면 알겠죠. 오늘 이트론이 정지 먹었으니까 이수앱지스나 EID, 이화전기 이런 것들에 어떻게 수급이 몰리는지 보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예전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KTH나 KCTC 쪽이나 대형 포장 쪽으로 이게 좀 쏠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높은 구간에서 이제 좀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역으로 동방은 수급이 안 몰려서 이트론처럼 조금 낮게 형성되면서 비교적 이게 갭이 지금 9%, 10% 대장주 치고는 좀 적게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낮은 비교적, 그러니까 당일 단타 개념에서는
그 비교적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뭐 그날 상한가를 닿는 거를 접근을 해본다던가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이게 오히려 따지고 보면은 역으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래 정지가. 그리고 그 다음날 거래 정지되고 다음날 시초가가 좀 당연히 갭이 좀 뜰 테니까 그때 이제 저기 심플자가 이런 거 예견하면서 엄청 잘 맞추는데 거래 정지되고 나서 풀릴 때 이렇게 그 가는 척하면서 이렇게 바로 음봉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많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한국 파마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 정지 먹고 가는 척 하다가 바로 빡.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개파를 하고도 시작했죠. 그럼 개파를 하고 시작하면 이대로 안 죽고 보통 그날 종가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막 개파라갔다 망해서 6%나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그 바로 던지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여기 좀 기다렸다가 위에서 던지고 내려오신 그 파는 게 낫고 동방은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카톡방에서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이 이제 KR 모터스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제가 좀 잠깐 보니까 이게 어디 했니? 뉴스 스타트가 또 어디 갔냐? 자, 아무튼 KR 모터스가 이때 상한가 갔을 때 항상 이렇게 재료를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종목을 이제 살펴볼 때는 이건 문의할 때 내용이고 종목 공부를 할 때는 이거 뭐야? 자, 종목 공부할 때 필수 요소 1. 재료 2. 차트 3. 대금. 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참고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재료가 뭐냐 그랬을 때 그러면 특징주를 쳐보세요. 그러면은 특징이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날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니까. 그러면 이제 예로 보면은 전기자동차용 부품업체 그린 모빌리티 최대주주 근극의 상한가. 전기자동차랑 엮었죠. 그럼 산업적으로 굉장히 업황이 개선이 되니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겠죠. 텍스트창 열고 항상 여기 재료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제 기억하기가 좋잖아요. 그럼 전기자동차 부품업체에 이제 진출을 하는구나 사업이. 그럼 굉장히 좋겠다.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 올라갈 만한데 그럼 차트가 어떻게 되지? 잠깐 급등했다가 좀 이렇게 조정을 좀 많이 크게 받았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돌려가다가 이제 상승 방향으로 돌아가는 상태. 그리고 단기 이평선들도 지금 이렇게 트위스트 까베기가 일어나면서 수렴이 충분히 돼서 이렇게 이제 수렴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갭상한가를 크게 띄우고 이렇게 지금 시세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항상 갭은 말씀드리지만 이런 데서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런 데서. 그러면 여기 딱 매수 되자마자 바로 얼마 쌌습니까? 이게 20% 가까이 넘게 쌌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거의 24% 정도 되네요. 자, 이게 거의 24%. 이런 시세를 바로 얻을 수 있었으니까 항상 이 갭이 상한가가 발생이 되면 요 갭이 좀 많이 크게 떠서 그렇긴 한데 그런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분할 매수. 갭 구간에서 분할로 한 2번, 3번 이렇게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항상 있기 때문에 1차 파동의 갭 구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 대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이거 갭 딜라이 자, 요 영상을 꼭 요걸 참고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대한항공부터 해가지고 참고되는데 내용 비슷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꼭 참고해 보시면 돼요. 이건 저기고 요 대한항공이나 삼성물산 요 내용 참고해 보시면 자, 요건 상한가가 아닌데도 갭 구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요런 데서 이용해서 매매를 한 내역에 대해서
여기 이런 데서 이러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갭 첫 번째 날이 나오면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자리까지는 괜찮아요. 두 번째 자리까지는. 근데 지금 굳이 이렇게 높은 단기간에서 이렇게 높은 구간에 사실 필요 없어요. 여기에 내려오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아니면 여기 강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이 강한 종목에 대한 내용도 꼭 보여드릴 만한 게 이 그림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요거 지금 여기 요거랑 요거의 그림을 보세요. 이게 지금 봉이 이렇게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럼 요걸 보시면 이 그림을 항상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항상. 특히 1차 파동일 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 제이제 리더 선생님의 진짜 나만 알고 싶은 강한 종목의 특징. 강한 종목 특징. 강한 종목이라는 그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내가 매매를 할 때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강한 종목의 특징 중에 가장 진짜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겁니다. 이거. 상한가라든지 기준봉이 나왔고 그 기준봉을 뛰어넘는 시세가 나오면서 그 위에서 시세가 형성되면서 거래량은 엄청 더 트인 거. 저는 진짜 이 기본 기초 개념을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누누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면 수익이 거의 진짜 100%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좀 너무 100%라는 건 막 없으니까 말이 안 되지만 이런 종목으로 하면 최소 8, 90% 이상 제가 수익을 실제 매매했을 때 36승 5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승률이 거의 80% 이상 되죠. 8, 90%.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시고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강한 종목의 특징. 이거는 딜라잇 선생님도 있습니다. 딜라잇 강한 종목. 요거 강한 종목은 늘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고수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심플자도 이 차트 관점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의 비밀 이렇게 됐고 항상 요런 봉이 나오면 여기 봉과 요 봉을 뛰어넘는 요런 상승하는 이 봉이 나온 다음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요 상한가의 거래대금을 뛰어넘는 이 그림이 만들어진다. 아 이거 강한 종목이다. 이거 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타점만 잘 잡으시면 되는데 얘는 심지어 갭 타점도 있었으니까 당연히 굉장히 좋은 매매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 이미 한번 놓친 상황에서 바로 여기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상관은 없는데 기왕이면 여기서 괜히 들어갔다가 이렇게 9% 이상 물리는 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하다못해 못 기다리겠으면 요 봉의 중심가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중심가 1190원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보.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 재물을 간단히 보죠. 재료는 아까 전기자동차니까 이거 사라졌네. 전기자동차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회사를 최저주주로 인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굉장히 업황에 따라서 충분히 시너지가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죠. 자, 지분도 나쁘지 않고 50% 정도의. 그리고 원래 이륜차 제조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좋네요. 이륜차에다가 전기차 부품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좀 시너지가 있을 만한 그거네요. 기업이네요. 이거 내가 K1 붙었어. 예전에 어디서 봤다 했었는데 이맘때쯤에 좀 봤던 것 같아. 이맘때쯤. 이때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랬을 때. 이건 아니네. 하여튼 언제쯤부터 봤었거든요. 이륜차 전기자동차 진출 막 어쩌고 해갖고 이게 지금 처음 나온 뉴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기준봉이 이쁘게 만들어졌으니까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1차 파동에서 얘네들의 거래대금을 월등히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차 파동이라고 하는 구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런 구간들에서 나오는 더 많은 시세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매물대가 훨씬 많잖아요. 여기가 시세가 높잖아요. 근데 이 매물대를 무시해도 된다는 게 그거를 잡아먹을 만한 거래대금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 흡수해서 여기에 지금 몰려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로 여기에 물려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 계속
그 매집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그럼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매집봉을 통해서 여기 있는 매물대를 지금 흡수하고 이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차트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대금을 보시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태입니다. 와 근데 재무가 와 근데 뭐 재무가 지금 이때까지 안 좋았던 거지 이 흑전을 해서 지금 흑자 전환해서 좀 좋아진 상태니까 이런 거 오히려 좋게 보면 되죠. 매출은 똑같은데 재무가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무 개선에 대한 내용도 여기 좀 나오겠죠.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흑자 전환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 간단히 실적에 대해서 정리한 건 맨날 있잖아요. 그러면 P는 마이너스인데 Q는 플러스다. 그럼 양호하다는 거죠. 반대로 지금 이게 P가 플러스고 Q가 마이너스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얘는 지금 P는 마이너스인데 Q는 플러스니까 좋은 상태죠. 양호한 거죠. 그래서 뭐 재무 자체도 괜찮다고 보는 거고요. 충분히. 부채는 조금 늘어난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엄청 많이 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되면 흑자 전환을 해갖고 좀 기업 자체가 좀 나아진다 해서 증거금 100%도 좀 소화도 될 수도 있고 좋은 정황이 많이 나올 수 있죠.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여길 수 있죠.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요 갭 구간에서 매수를 시작하는 거고 요 아래 꼬리 쪽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아니면 위에 갭도 여기 발생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 잡아먹는 요 양봉이 떴잖아요. 그럼 시세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저는 요런데 1190원 이 중심가 요런 데에서 온다 싶으면은 여기서 좀 매수를 좀 분할 매수로 좀 진행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1차 파동 구간이라 어디서 매수를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KI모터스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왜 17분이나 됐어. 자, HLB 간단히 보겠습니다. HLB는 뭐 그냥 워낙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쪽에서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HLB가 평단가가 얼마나 하셨지? 내 평단가가 평단가가 11만 3천원 11만 3천원이라 하셨어요. 자, 11만 3천원 살짝 지금 높으신 상태인데 어우씨 역시 HLB 근데 지지 저항이 많이 있었던 구간이네요. 그러면 살짝 좋지는 않아요. 좀 약간 높긴 합니다. 들어가신 게 약간 높아요. 근데 뭐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얘는 바이오 중에서도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근데 비싸다. 시총도 4조짜리라 무거워가지고 여기를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대략 23%나 올라야 되네. 23%나 올라야 되면 지금 위에서는 마이너스 한 11% 12%씩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별로 차이가 없죠. 항상 위에서 막 크게 보면 차이가 심한데 마이너스 17.9% 좀 고민이 되시긴 하겠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장기 이평선 좀 들려 나가는 상태고 좀 지금 역배열 추세긴 하지만 이렇게 자꾸 위로 뚫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요 구간까지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올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수익으로 탈출하고 싶으시면 지금 저걸 하셔야죠. 이런 낮은 구간에서 물타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박스권을 이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지금 저점이잖아요. 박스권의 저점. 그럼 이런 거는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는데 매수 근거를 좀 찾아봐야죠. 그럼 얘 지금 뭐 하는 건지 지금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딱히 뉴스는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매도도 있는 기업이고, 그럼 뭐 바이오한테 뭐 재무를 볼 필요는 없는데, 바이오는 뭐 재무가 뭐 늘 이렇죠. 늘 이렇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마냥 안 쳐다볼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재무는 항상 안 좋아요. 야, 몇 년 또 올해 이렇게 나오면 지금 4년 연속 그 저거란 소린데, 영업 손실이란 소린데, 바이오도 4년 이상 손실하면 봐주나? 안 봐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새벽에 또 배터리 나가가지고 차 퍼지고 막 난리 났어가지고 또. 그런데 수급을 이렇게 또 보면, 근거를 보면 수급이 좋네요. 또 외국인이 주구장창 사다가 조금 팔고, 그럼 좋거든요. 충분히 가격이 싸니까 산 거겠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코스닥에서도 꽤 잘 나가는 제약사 중에서 코스닥 150이잖아요. 우량주잖아요. 재무가 이렇게 안 좋은데 우량주. 어쨌든 그 수급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고, 연기금, 심지어 이 보수적인 연기금도 담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어떤 뉴스가 지금 있는지를 모르겠다만 재료를 지금 파악을 못해서 문제인데, 차트하고 그 수급하고 이런 것만 보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물을 타서 평단을 맞추시는 게 일단 좋죠. 이렇게 평단을 맞추고, 중요한 건 평단을 여기 맞췄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막 9% 이렇게 올라오면 평단 이쯤 될 거 아니에요. 뭐 10만 한 2천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일단은 내가 밑에서 주순 만큼은 다시 파셔야 돼요. 다시 파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면 좋은 게, 잘 보세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그냥 들고 계시면 평단은 여기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비중을 좀 실어서 물 탔어. 그러면 평단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마냥 그냥 멍 때리고 기다려서 여기까지 오면은 본전이잖아요. 본전 겨우. 그럼 여기까지 와보면은 아직도 손해 구간이고, 근데 내가 여기서 물을 타가지고 평단을 여기에 맞추면, 내가 여기에 절반 정도 매수한 것만큼 팔면 일단 본절로 파는 거죠. 본절로 파는 건데, 실제로는 내가 평단이 여기서부터 여기에 낮춰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충분히 수익을 거두고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 기업의 성향을 좀 이렇게 더 파악을 해봐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나 더 성장성이 있고,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얼마나 잘 나갈 수 있는 기업인지. HLB는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아마 플랫폼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약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얘네 가진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글로벌. 이 파이프 뭐야 이거, 원래는 이런 기업이야? 조선기자재 막 이런 기업이에요? 뭐야 이런 헛소리를 써놓고. 아무튼 뭐 이거 바이오로 알고 있는데, 뭐 라이프보트 뭐 특수선박 막 이런 거 조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원래는 조선 기업인가 봐요. 원래는. 아무튼 뭐 신약 개발하고 얘네 파이프라인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거 내용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공부를 좀 해보셔야 돼. 제가 이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니까 오히려 저한테 가르쳐 줘야죠. 이런 기업이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냐, 전망을 어떻게 보냐. 그럼 그거에 따른 재료 해석 이런 건 같이 해보면 되잖아요. 저는 차트를 위주로 보다 보니까 차트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매수한 거 대비해서 지금이 마이너스 17% 구간이라 좀 마음 아프시겠지만, 지금 현금이 없으시다고 해서 좀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금이 없으시다 했으니까 여기에 이쯤 올라오면 절반은 매도하세요. 어느 정도 그 기준점을 잡고 내가 원하는 구간에 올라온다. 여기 지금 상한가 종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구간에 오면은 매도를 적당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조금이라도. 그럼 다시 내려오면 내려왔을 때 그만큼 사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그 공부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HLB는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박셀바이오가 얘도 평단이 보자. 제가 알기로 평단이 137,000원. 이게 나쁘지 않아요. 137,000원이시라고 했는데 얘가 137,000원 해볼까요? 별로 지금 여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종가 기준으로 요만큼 한 7, 8%? 근데 얘는 워낙에 그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종목이라 이렇게 봉 하나하나가 무지막지해요.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막 10% 단위로 움직이네 해요. 그러면 얘는 그냥 관망하시고 보면 적어도 이 21선에 들어오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슈팅을 크게 줍니다. 적어도 그냥 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는 이렇게 슈팅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 요 정도 지지저항이 한 이 정도를 보시고, 여기 지지저항이 좀 있었잖아요. 여기에 지지 내려오고 저항. 그럼 요쯤 한 11만 6천원 16만 7천원 이쯤에서 전량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은 좀 뭐랄까 절반 이상은 챙겨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저는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으시고, 이 정도 20% 구간 정도의 그 수익 구간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15% 구간에서 조금씩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단기간에 아마 21선 이평선 맞고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21선 이평선을 맞고 내려오면 대략 금액이 14만 3천원쯤 되거든요. 대략 이쯤에서 한 20% 정도 매도를 해보시면 다시 밑에 구간에서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의 관점이고, 얘는 사실 종목의 그 재료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얘가 이제 간암 완전 간해 이런 내용이잖아요. 간암의 완전 간해. 새벽에 고생 좀 했더니 너무 졸리네요. 장 못 보겠는데. 간암 완전 간해 재료. 뭐 이런 완전 간해라는 건 이제 그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암세포가 완전히 사멸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관해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박셀바이오는 차트 상에서 뭐 있는 거여서 그렇게 하니까, 자, 이런 그 호재가 충분히 뉴스를 띄워서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니까 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충분히 매수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JNK터는 뭐 제 거 관점 보고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이게 얼마에 사셨지 대신? 8,500원이신가? 9,500원. 9,500원 사셨어? 9,500원? 9,500원 뭐 얼마 되진 않네요. 9,500원. 지금 종가 기준으로 지금 9,200원이니까 뭐 한 3%? 요거는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9,200원에서 충분히 저는 요 박스권 상단 구간을 어느 돌파할 수 있고, 그 후로도 더 시세가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요런 건 좀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최소 스윙 관점 이상의 관점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대로 끌고 홀딩 해보시면서 좀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소 테마주에서 실적주로 이렇게 해서 여기 그 CEO가 직접 여기 나와가지고 직접 인터뷰한 것도 있어요. 여기에. 완도전복 쇼핑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뭐야 이것이 광고. 아무튼 이렇게 내용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요. CEO가 직접 나와서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그 뉴스 유튜브에 CEO가 직접 그 사업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가르쳐 주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수소 섹터에 대한 수소 충전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본 사업인 가열로 사업이 전망이 좋고 나쁘고에 대한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하니까 굉장히 참고할 만하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 주식초등학교의 초등학교 JN K 히터, 김방이라고 치면 여기죠. 김방희 사장님이거든요. 김방희 사장님 대표님. 이게 나와서 이렇게 2부에 작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소에 대한 편견도 많이 그거 하고, 이런 내용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의 전망이 어떻게 펼쳐질 것 같은지 그런 거 꼭 찾아보시고, 저 괜찮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런 기업 탐방까지 하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이 검증된 기업이니까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저는 충분히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매매 꼭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